안녕하세요. 미식가 마수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전어구이를 먹어볼 네, 거예요. 네. 그 우리나라 서남해안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가을 전어가 맛있다고 하죠. 그렇죠. 생선회로도 많이 먹는데 구이도 맛있다고 합니다. 그 잔뼈가 많아서 새꼬시로 많이 먹었던 생각이 네. 나는데요. 네. 참 고소했었어요. 네. 기름기도 네. 많고. 오늘은 막걸리에 안주 삼아서 연근 조림과 함께 맛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 구워서 처음에 온 지가 꽤 됐는데 예. 뜯어보니까 이제 냄새가 좀 그렇죠. 처음에 많이 이렇게 나죠? 포장지에 네. 이렇게 왔을 때 냄새하고 또 이렇게 딱 뜯어놓으니까 또 냄새가 확연히 다른데 네. 그 전어 지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냄새만으로도 이게 확 퍼지면서 몸에 약간 고소함으로 진저리가 살짝 처지는데 그 기름짐의 고소함이 약간 비릿함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느적하게 퍼지면서 올라오니까 따뜻한 그 김이 솔솔 나는 하얀 밥이 조금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네. 저는 이거 바라보니까 네. 이게 위에는 이게 푸르렀던 게 이제 익어지면서 거뭇하고 아래쪽은 은백색으로 은백색 부분이 참 많이 네, 있네요. 네. 네. 이게 기름짐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구우면서 이게 기름이 배겨 나와 있는데 처음에 원래는 이제 그 금방 갓 구웠을 때는 팽팽하잖아요. 껍질이. 그런데 통통하는데 네, 이제 쪼그라들었죠? 기름짐에 의해서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비들비들, 비들비들 꾸들꾸들하게 이렇게 더 구워지네요. 맛깔스럽게? 맛깔스럽다고 할 수 네. 있을까요? 네. 이게 네. 좀 기름에다 구운 게 아니라 그냥 구웠는데 꼭 기름에다 구워진 것처럼 네. 노릇노릇하게 그렇게 보이죠? 네. 저는 이 전어가 생선 그 뼈 같이 먹는 거잖아요. 저는 원래 이게 뼈채 같이 먹는 생선이 이제 익숙하지가 않은데 그 옛날에 이제 회식할 때나 여럿이 네. 어울려 먹으면서 이제 전어를 근데 이제 자꾸 먹으니까 이게 왜 전어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 말이 조금 이제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는 가을 되면 제가 저도 전어 철이 되면 전어가 꼭 맞아요. 필수 코스가 됐는데 네. 이것도 잠깐 이 전어 뼈채 먹는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요 시기가 또 살짝 지나서 전어가 조금 크면 뼈가 굉장히 조금 억세지고. 아, 그러면 좀 초가을에 먹어야 되는 예, 건가요? 예, 예. 조금 지나면은 이제 좀 커지니까 아, 예, 예. 뼈가 없으니까 굉장히 먹기가 그 좀 많은 안 뼈를 좋아요. 예, 예. 갈라내고 먹기가 좀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늦여름에 먹는 게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현지에 제가 가본 적이 있었는데, 현지가 뭐 서해안도 가보고 제가 남해안도 좀 네. 가봤는데 맛이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서해안보다 이제 남해안이 이제 그쪽에 갯벌이 또 있고 갯벌이 있는데 거기 뭐 이제 해초들도 많아가지고 먹이가 풍부해가지고 보성전어가 그렇게 맛있대요. 아, 제가 보성에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아, 먹었는데 그랬어요? 예. 서해안에서 먹는 이 전어는? 전어랑 맛이 너무 달라. 감칠맛과 기름짐이 그래요? 한번 먹으러 너무 가야겠네요. 지더라고요. 서해안에서 싫어하겠는데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네, 그러면 그 시기를 잘 맞추면 그 보성의 남해안의 그 전어하고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는 시기를 잘 맞춰서 먹으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저는 같습니다. 이제 이 뼈가 많아서 이렇게 먹든 구워서 먹든 생각이 나는데 먹다가 포기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조금 맞아요. 어렸을 예, 때는 예. 먹기가 쉽지 않은 구이로 먹기가 쉽지 않은데 한번 먹어볼까요? 네. 막걸리는 안 따라 놓는다. 아 막걸리를 좀 따라야죠. 네. 흔들었네. 한 번 더 뒤집어가지고. 전어를 일단 먼저 맛을 네, 보고. 맛을 보세요. 맛을 제가 보고. 따라드릴게요. 맥주컵이라 그러네요. 거품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근데 이거 생선을 구울 때 이렇게 내장이 함께 구워지는 거하고 내장 빼고 굽는 거랑 맛이 좀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네. 내장에서 나는 네. 그 향이나 맛이 여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즈는 크지 않은 작은 아담한 사이즈로 구웠네요. 이게 회는 작은 사이즈라고 구이용은 큰 걸로 하는데 이거는 구이용인데도 사이즈가 좀 작아요. 뼈를 그냥 먹어도 되나요? 상당히 많이 그냥 먹어요. 바르기 힘들 것 같네요. 간이 상당히 짭짤하게 예, 됐네요. 예, 예.
냄새는 약간 고등어 같았는데 먹으니까 고등어보다는 약간 담백한 느낌이 있네요. 약간 퍼석하게 느껴지는데 감칠맛이 입에 착착 붙게 아주 확 퍼지네요. 상당히 비린 생선이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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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기 질감이 이렇게 오랫동안 씹다 보면 왜 닭고기 질감 같은 이렇게 포석포석하게. 네. 식으면 좀 그렇게 그래요. 이게 비린내가 식어서 더 나는 거예요. 그런 그래서 거예요? 바로 따뜻할 때는 고소함이 더 강한데 식으니까 비린내가 더 많이 올라오네요. 짭짤해서 밥 반찬으로 먹기 괜찮을 것 같아요. 씹을수록 여기 안에서 기름짐이 주룩주룩 나와가지고 쪼긋쪼긋하게 씹히는 거하고 쪼긋쪼긋. 같이 이렇게 섞이니까 그게 감칠맛이 막 확대가 되네요. 고소하네요. 내장하고 뼈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먹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처음에는 소리가 썩썩 씹히더니 씹을수록 짝짝짝 이렇게 짭짭 씹히는 소리가 나네요. 껍질이 너무 얇아가지고 처음에는 찌륵하게 씹히다가 금방 같이 섞여들면서 고기 질감 쪽으로 짜긋짜긋 씹게 되네요. 이 전어가 참 고소한 생선인데 소금을 간을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소한 맛을 느낄 겨를이 없이 너무 짠맛이 너무 많이 느껴지네요. 짠맛도 있으면서 이게 이제 감미료가 들어간 뭐 이렇게 그 소금일까요? 아주 감칠맛이 아주 크네요. 저는 이 가시 씹히는 소리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가늘어서 그냥 막 들어가죠? 살하고 바로 그냥 섞여가지고 이게 그냥 먹어도 네, 목에 특별한- 걸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실 같은 네. 이거보다 조금 이렇게 크면은 굵게요. 아마 먹을 때 목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뼈에 대한 네.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이게 먹으면서. 작은 사이즈라서 그런지 이 뼈가 거슬리지 않게 입안을 좀 간질간질하면서 고기 질감하고 그냥 같이 네, 같이 섞여요. 네, 섞이면서 섞여버려요. 잘 씹히네요. 이게 기름기가 많고 고소한데도 그 생선의 그 고등어 같은 그런 비린 맛이라 그러나 네. 그런 진한 맛은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전어가 김기가 많은데 우리가 이게 오전에 구워서 판매를 해서 그런 건지 기름기가 좀 많이 어딘가 좀 젖어 들어간 것 같아서 마른 것 포슬포슬하네요. 같아요. 네, 우리 네. 막걸리를 한 잔 네. 먹어볼까요? 막걸리가 꿀꺽꿀꺽 넘어가는 소리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막걸리가 이게 약간 비릿한 시큼하네요. 네, 발효돼서 그렇죠. 발효가 네, 됐으니까. 네, 시큼한 이 기름짐과 느끼함을 이렇게 싹 알코올기가 싹 걷어가 버리네요. 이 막걸리의 이제 거룩거룩한 텁텁함이 저는 상당히 막걸리가 네, 한쪽으로만 넘어가나 봐요. 아직 기름짐이 이쪽은 나와 있고 막걸리 이쪽만 조금 시큼하니 시원하네요. 네, 이렇게 기존의 막걸리보다 좀 발효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죠? 네. 그래서 약간 요구르트 같은 느낌이 아, 있는데 네, 맞아요, 상당히 맞아요.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단맛도 네. 그렇게 그 감미료가 네, 네.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부담을 주진 않는 그런 상황이네요. 부드럽게 넘어가네요. 그럼 막걸리와 전어를 먹는 맛을 한번 네. 막걸리 그 시금탑탈한 냄새하고 전어의 그 고소하고 약간 그 짭짜름한 그 짠내가 같이 올라와 섞이니까 밥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걸리 안주로 다른 게 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짠맛하고 네. 그 좀 약간 건조한 네. 포석거리는 맛이 네. 이 요구르트가 보완을 해주니까 네, 네.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요구르트만 네. 나는 막걸리. 네. 이 전어가 사이즈가 좀 워낙 작아서 그런지 이 살 하나 이렇게 뭉태기로 이제 그게 알이 살아있는 게 결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지디겨지면서 눌러지면서 찌긋찌긋하게 닭고기 살에 그 결결이 있는 것 같이 결결보다 약간 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부드럽죠. 쪼그라지면서 부드럽게 예, 즐기기가 씹히네요. 연하네요. 아무래도 이게 작아서 연하고 부드럽고 고소하고 그리고 이렇게 비린 맛이 늘어지지 않고 약간 담백한 느낌이 네. 있어요. 거기다가 이 약간 새콤한 요구르트 같은 네. 막걸리를 함께 하니까 뒷맛에 그
이 고소함과 기름짐과 비린내를 네. 이렇게 막 말아 올리면서 상당히 서로를 부각시켜주는 것 같아서 네. 이 막걸리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이 막걸리가 약간 시큼하니까 침이 이제 계속 분출이 되면서 이 고기살이 그 진리게 이렇게 죽처럼 이렇게 되면서 올라오는 냄새가 비린내가 별로 안 비린내를 나죠. 굉장히 순화시키는 네, 약화시키는 맞아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잘 어울리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비린내는 좀 가시고 고소함과 이 막걸리도 약간 구수하잖아요. 그게 이제 같이 구수함이 올라오니까 같이, 예. 취기도 살짝 오니까 네. 약간 네. 벌써 몸이 으슬으슬 조금 벌써 취하나요? 여기까지 술에 좀 어깨까지 약하신가 배가 고파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막 지륵지륵거리는 거를 계속 씹다 보니까 이 연근의 아삭함 반찬 좀 먹고 싶네요. 예, 드세요. 우리 이제 연근 하나씩 한번 먹어볼까요? 우리 연근은 허락받고 먹어야 되나요? 아니 그냥 잠깐만요. 이게 조작조작거리면서 이게 끈끈하게 아삭거리는 게 아니라 자득자득 씹히네요.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이 전어하고 맛이 너무 달라서 좀 흐트러지는 감이 있는데 근데 참기름을 첨가해서 네. 참기름 맛이 이렇게 늘어지면서 이 전어의 약간의 느끼함을 좀 끌어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참기름 맛이 이렇게 약간 건강으로 느껴지는. 아, 거예요. 그러네요. 전어의 그 고유의 어떤 기름짐의 고소함을 갖다가 좀 걷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이게 씹히는 소리가 이게 굉장히 좀 세네요. 강하게 따작따작 서걱서걱 크게 소리가 좀 울리면서 네. 분위기 전환이 조금 네. 되는 것 같아요. 그 전화가 조금 질척질척했었는데 근데 씹히면서 이게 좀 보완을 했죠. 단맛이 처음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그 생선보다 단맛이 단맛이 좀 들어갔죠. 원래 이 연근이 담백해서 네. 양념 맛이 거의 많이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단맛이 네. 확 나니까 이 전어 맛이 금방 사라졌어요. 그죠. 네, 간장 맛하고 네. 그 단맛하고 네, 참기름 맛이 네, 그냥 그게 양념 맛이 강하네. 전어를 양념 좀 향이. 누르는 조금만, 것 같아요. 조금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네. 그 네. 향이 너무 연근의 향이 강해서 이게 사라지네. 전어의 이게 감칠맛 나는 것을 좀 가리게 하네요. 연근을 먹고 막걸리를 한번 먹어볼까요? 네, 그래야 되겠네요. 드셔보세요. 네, 그래서 좀 식혀준 다음에 네, 그다음에 전어를 다시 먹어줘야 될 전어를? 것 같아요. 전어가 작아서 한 마리 뚝딱 금방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연근의 그 뒷맛이 달달하고 고소한 네. 게 또 이 전어한테 새로운 맛을 줄 것 같은 기분이 맞아요. 드네요. 좀 이제 전환을 좀 예, 확실하게 예, 전환을 예. 해주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게 재료가 그 담백한 연근이라 담백해서 그 양념이 살짝 그 전어의 맛을 약간 뺏어가는 듯 해도 그렇게 부담 있는 조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요 달달함이 그 연근의 달달함이 이 전어의 고소함하고 또 이렇게 같이 씹히니까 네. 또 새로운 맛이네요. 약간 네. 양념이 겹쳐져서 그 달짝 그 시큼하면서도 뭔가 전분에 그 끈적끈적한 감칠맛이 또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 같이 섞어 먹는 것보다는 전어를 다 먹고 나서 막걸리 먹고 입가심으로? 한 다음에 연근을 먹어서 이 질감의 변화를 좀 즐긴 다음에 또 막걸리를 씻은 다음에 전어를 먹어주는 게 맛을 섞이지 않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양념을 좀 과하게 하지 않으면 네. 전어와 함께 조합을 해서 먹기에 네. 좀 고급스러운 그 조합 같아요. 잘 수 있는데 이게 좀 간이나 그죠? 예, 향이 좀 강해서 강하죠, 좀 좀? 그러네요. 밥을 한 숟갈 먹으면 또 괜찮을 것 네, 같은데. 밥이 있으면은 반찬으로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기나 이런 거는 딱 집으면 어떤 한 토막 이렇게 네, 열이 열이 있지만 있는 딱 그런데 살점. 그냥 이거는 푸슬푸슬하니까 맞아요. 냄새까지도 약간 푸슬푸슬한 비린내가 올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 결도 이게 어려서 어려서 그런가요? 맞아요. 성숙한 생선이 아니라 네, 네, 네. 살이 좀 다 여물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생으로 먹기 그냥 회로 먹기가 좋은 그 결이 네. 회로 먹 그래서 좋은
질감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걸 또 연탄불에 구워서 겨울에 왜 연탄불에다 지글지글 구우면 그 냄새가 연탄불이 엄청 많이 구워요? 퍼지면서 맞아요. 그 타는 그 냄새가 고소하게 지방이 타니까. 네.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먹는 기분은 또 다르죠. 이렇게 그러겠네요. 네. 식은 이미 구워진 거를 이렇게 식어서 이렇게 먹는 게 좀 그래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또 숯불에도 구우면 또 맛이 또 더 다르죠? 특별하더라고요. 구워서 고소한 바로 맛이. 그렇게 먹으면 즉석에서 굉장히 새로울 것 같네요. 네, 이게 한번 이렇게 숯불에 탁 튀겼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그 고소한 냄새 또 배이잖아요. 그랬을 때 또 맛이 다르더라고요. 뜨거울 때 먹으면 이 짠맛도 좀 덜하고 하면은 맛이 많이 달랐을 네.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등이 약간 풀어가지고 진짜 고등어나 뭐 이런 맛을 기대하는 기름짐이 있는데 안에는 속살은 하얘가지고 담백하면서도 기름짐이 있는 네, 그런 게 있네요. 이게 원래 소금 간을 안 하고 구운 거죠? 소금 간이 소금을 됐을까요? 한 것 같아요. 네, 것 같죠? 해야지 이 정도가 되죠. 상당히 짭짤한. 예. 그 맨 끝에 남는 게 고소함보다도 짠 향이 더 길게 가는 것 같아요. 예. 짠맛이 조금만 덜 하면 이 고소한 맛을 좀 은근하게 그 같이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간이 좀 셌던 것 같아요. 네, 좀 맛이 들어간 소금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맛을- 감칠맛이 좀 그래요? 상당히 좀 네. 강해서 그런 게 아닌가. 네. 이 맛있는 생선 새꼬시로도 참 맛있게 먹었는데 구이도 좀 더 신경 써서 구우면 네. 더 잘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죠. 오늘은 이렇게 전어와 막걸리 또 연근 조림을 함께 먹어봤습니다. 네. 네. 미식가 마수다는 미식가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맛의 이해를 먼저 해야 네. 맛을 느끼는 우선순위는 현재 환경과 또 과거의 정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음식 맛의 정보들이 계속 쌓이면서 자기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맛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습관을 고치기가 어려운 이유거든요. 맛에 대한 감각 반응을 현상 그대로 표현하게 되면 지금 맛의 기준은 긍정적으로 쌓이게 돼요. 맛을 즐기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의 긍정적인 그런 감각 반응을 자꾸 느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맛의 정보의 긍정 분량을 충분히 많이 키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맛을 그 즉석에서 느끼는 그 순수한 느낌을 네. 더 살리고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 뒤에 올라오는 생각으로 접목시키지 않고 네. 그 순간을 즐기는 걸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 맛없다, 그렇다 이렇게 금방 판단을 그게 해버리는데, 생각이죠, 다. 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충분히 감각 자체만 느끼게 되면 그 감각의 긍정적인 게 이제 입력이 근데 되는 이제 거죠. 맛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맛이 없다라기보다 이건 그렇죠. 이런 맛이네라고 네. 느껴보면은 또 그렇죠. 색다른 기억으로 이게 남는 거겠죠. 그렇죠. 네. 네, 입 안에서 반응하는 미끈함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죠. 맛이에요. 오늘 그 생선이 굉장히 미끈했어요. 별로 안 미끈했는데. 그랬어요? 네, 막걸리가 좀 미끈한 것 같아요. 미끈한 음식을 대표하는 것은 면이나 미역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끈한 만족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미끈함은 반복되는 느낌들을 통해서 만족감이 쌓이게 되는데요. 미끈한 맛이 주는 잔잔한 만족은 뭉뚱그려지면서 은근하게 피어오르지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미끈함의 만족을 많이 누리고 있답니다. 촉각을 대표하는 미끈한 맛은 확인하지 않으면 그 가치가 쉽게 사라져 버리는데요. 미끈한 맛을 맛이라고 인정을 하고 즐기게 되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미끈한 맛도 맛이다라는 네, 걸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걸 알고 느껴보면 그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즐기고 있다는 걸 느낄 네. 거예요.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는 기능이 네. 있는데 그때는 생존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몸이 가진 원래의 정보를 작동시키는 경우죠. 무의식에 이렇게 가까이 가면 자정작용이 스스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맛을 인식할 때 맛의 지속이 일어나면 이때는 원래의 상태에 가까이 진입할 때인데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습관들면 스스로 이렇게 자정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우리 내면이
멋진 사람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네. 내면이 멋지면은 이 외면도 멋져지겠죠. 저절로 멋져지겠죠. 네. 그냥 스스로 저절로 자정 자격이 일어난다는 거네. 예. 맛을 통해서. 네. 예. 집 나간 며느리도 다시 돌아온다는 가을 전어를 네. 우리가 한번 먹어봤습니다. 네. 미식가 맛소다는 미식가들이 맛을 즐기는 수준 높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미식가 맛소다를 보면 볼수록 미식가로 진입됩니다. 미식가 맛소다가 인증하는 맛은 글로벌 수준입니다. 왜 글로벌 수준인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미식가 맛소다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